이상해요. 뭐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긴 뭐 그 방송국 간부가 아니신데. SBS의 서울법대 사랑은 좀 유명하지만 네, 유명하지만 네. 이번에 조금 독특합니다. 아, 티가 나나요? 네. 너무 났어요. 아니 제가 보기엔 여기 이 상황에서 가장 방방 떠야 될 사람은 사실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예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요새 이제 여론조사 그렇죠. 지지율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기는 뺐냐 이렇게 나올만 하죠. 근데 이제 우선은 사나이가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능의 힘을. 예능의 힘을. 네,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번 이 집사부 일체 출연으로 어쨌든 그게 계속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을 잠시 잊게 하는. 일단 지웠죠. 예, 효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완전히 지워졌는지 잠시 잊혀졌는지는 두고 봐야죠. 아무튼 윤석열 캠프는 조금 추석에 네. 뭐 콧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캠프가 다 노는 것 같아요. 이게 연휴 때도 놀면 안 되는데 대선 이렇게 캠프는. 나와서 일하는 김용남 의원도 계신데. 근데 김용남 의원이 지난주에 지난주에는 표정이 이렇게 바글바글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너무 좋으세요. 네. 아니 연휴라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연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 그렇습니까? 윤석열 후보 그런데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갔다는 약간 조금 봉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거쳐야 할 통과 관문이고 네. 그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분들 뭐 서울에도 많더라고요. 그 사실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광화문 사거리에도 그렇고 뭐 서초동에도 그렇고 1인 시위를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확실한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조금 또 이건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지 최대 미스터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건 김용남 전 의원께서 그냥 팩트로만 받아주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배신자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는데 또 배신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겐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성적으로 이분이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이성과 감성, 정서와 감성 사이에 어딘가를 찌르고 들어가면 사실 사람은 정서가 더 우선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불안전하고 미스테리한 지지인데 근데 또 유승민 후보는 엄청 그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더 밉다. 지금 이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지지 이유는 네.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경우거든요. 지금 5년 내내 참았는데 여기서 5년 더 아니면 지난 5년보다 더 할 것 같은 민주당의 일부 후보도 있습니다만 이거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몰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상의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단 최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막겠다. 그래서 막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한테 힘이 쏠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그 힘이 몰렸는데 대안이라는 홍준표 후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에 그 전부터 지지하던 분들하고 관심이 많던 분들은 알거든요. 홍준표 후보의 한계를. 네. 지난 대선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역대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 그 전신을 포함해서 가장 최악의 성적표는 2018년 당시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결과예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 총선은 그래도 PK나 여기는 살아났거든요. 네. 그때는 2018년 지방선거는 뭐 부산시장부터 해서 경남도지사 그냥 사실상 TK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멸했어요. 최악의 성적표거든요. 그게 당시 뭐 탄핵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렇죠. 그 상황이.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대표예요. 사실은. 그때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왜냐하면 룰이라는 게 지켜지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인치였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만 홍준표 당시 당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이제 네. 막말 프레임도 많이 쓰여져 있었고 프레임이 아니고 뭐 일부는 팩트고 그렇습니다만 한계를 너무 뚜렷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게 일정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의 결과도 섞여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은 유일한 대안으로 윤석열 후보를 찾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역선택이 맞았을 수도 있어. 일부 있다. 그런데 네. 최근으로 보면 보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거의 10%밖에 거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 2위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데 뭐 자당 후보를 디스하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디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우님께서 제 지인이 박사모이면서 윤석열 열혈 지지자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또 진짜 싫어합니다. 배신자라고.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6134님 예능 방송 나온 박영선 나경원 그 후보들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홍준표 후보님의 빅픽처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빅픽처? 그런가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광진이의 유일한 가족은 9살 터울의 누나입니다. 12년 전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광진이의 누나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업은 포기한 채 힘들게 돈을 버는 누나를 보면서도 광진이는 미처 그 고마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작스레 닥친 먹구름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만 했었는데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어린 동생을 지켜야 했던 누나의 나이가 된 광진이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았을 누나가 지금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광진이는 이제라도 누나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은 일부 지역만 비 예보가 있고 추석인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 남풍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동부와 경상남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지금 구름량이 좀 많은 편이고 밤부터 점차 흐려질 텐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 5도 지역은 이미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게 되면 내일 새벽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는 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서쪽 지역, 낮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는 그쳐갈 것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텐데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요. 수요일에도 비가 전국에 걸쳐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나 저녁 무렵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세종 26도를 비롯해 전국은 25도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9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부가 궁금하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셔서 들으면 됩니다. 7시 방송 끝나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오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으로 그래놓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쇼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추가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약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추가 예약자는 28,671명으로 대상자의 0.5%입니다. 추가 예약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역대 최고인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 5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0대와 20대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생방송으로 우리 최민희 의원, 우리 김용남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인데 불려 오시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방금 전에 불현듯 든 생각인데요. 이제 다른 방송 뉴스나 뭐 이런 거 전할 때 우리끼리 네. 하는 얘기가 만약에 방송을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뒤집어지죠. 그러게요. 그것만 모아가지고 저희가 방송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잠시 설거지와 가사로부터 잠시 해방돼서
지금 호기심 참고 김영남 의원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김영미님께서 정치인들 제발 지방 가려는 발언 좀 하지 마세요. TK, PK 조그만 나라에서 좌우 영호남 제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좌우 영호남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290님 유승민 후보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최서원 씨를 충신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데 그분들 최서원 씨를 충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 윤석열 후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데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 최측근 후보 캠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또 래퍼인데 또 나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경우는 경우가 심하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는 살인무기다.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만 예외인가요? 저는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캠프에도 안 좋고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빨리 물러나셔서 좀 조용히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의 이 총괄실장이 문제가 됐다면 실장 아들이 문제가 됐다면 다 가루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언론도 조용하고 캠프도 좀 조용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장제원 의원하고. 네. 근데 그 며칠 전에는 다른 사고가 있었어요. 왜 재난지원금 받는 88% 그 소위 폄하 발언 같은 게 있어갖고 참 그때도 곤욕해 하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더 큰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점심 먹으면서 그 한 분이 군대를 좀 보내세요. 정신 차리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요? 이게 학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대를 못 가는군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 참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근데요, 너무 그렇게 자꾸 검찰이 봐주고 언론이 봐주니까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 상황실장이 김영진 의원이거든요. 김영진 의원 아들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그 몇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이 김영진 의원은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그런 거잖아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적인 처리가 되겠죠. 아무튼 추석 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민심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지금 명락대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기심 있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역전이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민심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작용을 한다면 정말 이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내가 그럼 뭘 잘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따박따박 캐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민간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지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관성이 없어서 별로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의원직 사퇴하고 배수진 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호남 대망론이 오랫동안 이제 수면에 잠겨 있다가 이낙연 후보가 사실 3년째 민주당 쪽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애정, 따뜻한 마음, 이제 이게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후보가 너무 세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의원직 사퇴하면서 광주가 나를 버리면 난 정치고 뭐고 끝이다. 네, 그래서 동정표. 이러니까 동정표가 결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다른 지역보다는 약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 변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거든요. 대장동 시행사업이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이 시행사업을 성공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재명 지사가 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성남도시공사에서 사실상 동업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정 과정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사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대장동 사업은 거의 리스크가 없다시피 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대장동은 옛날부터 여기는 사업이 되기만 하면 소위 대박이 날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그래요? 네. 이완구 전 총리 땅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수용당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수용 안 됐죠. 그건 뭐 모르겠고. 네. 하여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돈을 댄 사람들은 대부분 우선주라는 형태로 일정 부분의 약정 이율만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3.5%의 지분을 댄 이 화천대유하고 SK증권 뒤에 숨은, 사실 SK증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뒤에 특정 금전 신탁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SK증권은 그 과정에서 그냥 수수료 조금 받고 떨어지는 거고, 실제 주인들은 뒤에 있거든요. 실제 주인 다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네. 하나 둘씩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어요. 뭐가요? 자,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하면서 자문료를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잖아요. 사실은 언론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판결에 관여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속내를 아는 사람은 그 판결은 사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주도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인데 어떻게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노정희 대법관이 처음에 주심으로 쓴 초안은 다른 대법관들의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TV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나온 얘기, 그다음부터 잠깐 기교적으로 무죄 판결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거의 억지로 만들어냈는데, 이 논리를 개발하고 그 초안을 마련한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이건 대법원에서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우선 그거보다. 잠깐만요. 네. 근데 하필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람이 대법관을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권순일 지금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4월에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대천 화유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했대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자금 흐름을 밝히면 뭔가 나오겠죠. 근데 안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시는 건가요? 파킹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파킹이 뭐예요? 파킹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맡겨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그러니까 차명이라고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선 첫째, 지금은 의혹이고요. 근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다음에 첫째, 성남시는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 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대엽 전 시장 구속됐습니다. 비리로. 그리고 이대엽 전 시장이 그만두면서 성남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재명 시장은 되자마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아주 재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장동 사업이 본래 공영개발이었는데 LH공사가. 근데 이거를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국힘 쪽 의원이죠. 혹시 아세요? 신영수? 네. 그런데 그분과 그분 동생,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의 문제 7명 중에 3명의 변호사 중에 2명이
이거를 민영개발로 바꾸기 위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영개발로 바꿔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 신영수 전 의원 측에서 계속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천문학적이라는 지금 5천억 벌어서 천문학적인데 1조 원 가까이를 민간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민관연 합동으로 바꾸어서 그중에 5,503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면 파도 이재명 미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잠깐 그 부분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반박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지금 그 원유철 의원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왜 고문 됐는 줄 아세요? 김엑스배 대표의 고교 선배라서 고문된 거예요. 그래서 왜 고문을 했냐? 정치권에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다음에 좀 아까 권 전 대법관 얘기 참 잘하셨어요. 이분이 왜 대법관으로 선임됐냐면 성남시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과 이 SPC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을 지화하라고 성남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싸워서 가장 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하다가 찾은 게 권순일 전 대법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싸우려고 화천대유가 영입한 분이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은 일단 구속됐습니다. 이대엽 전 신영수 전 의원이 아니라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과 예, 몇 명 개발업자가 6명이 구속됐습니다. 신영수 전 의원은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신영수 전 의원은 구속은 안 됐고 그분은 국회에서 로비해줬죠. LH를 압박했죠. 그래서 LH로 하여금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고 내부에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6년이나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횟수론 7년, 만 6년.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대장동에서 정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그 기득권들 탄압받고 이러면서 기득권들로부터 탄압받으면서 공민형 합동 개발로 성남 시민에게 5,503억을 돌려준 사건이더라고요. 그게 이건 사실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뭐가요? 5,503억을 5,500억을 5,503억. 5,503억이든 5,500억이든 네. 그건 사실 그 돈의 대부분은 대장동에 기반시설 닦는 데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 1,800억. 그게 그러면 성남시 회계로 그러면 5,5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원님, 그게 잠깐 일반 보세요. 특별 회계로 들어가서 그게 다른 성남시의 다른 사업에 쓰였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기반 시설이 아니고요. 성남 이 대장동 지구 말고 성남시에 그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일부 들어갔어요. 다른 그 지역이 부분에. 일부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자료 정확히 보고 오세요. 제가 이거 3일 동안 공부하다 몸살 난 사람이에요. 몸살 났어요? 네. 김세훈님께서 현직 부동산 시행업자입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공부 너무 안 하세요. 공격도 방어도 개념은 제대로 알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팩트 제대로 공격하시고 이재명 캠프 이 정도 상황이면 해명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증거가 좀 나오고 김웅 의원께서 뭐 준성이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모른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지금 화천대유하고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틀림없는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의 그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 그게 결정된 시기는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입니다. 그건 틀림없죠? 그건 틀림없잖아요. 지금 의원님 왜 아까 저분이 시행업자가 잠깐만 이거 2015년이잖아요. 사실이 틀리셨어요. 추석에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는데 아니 의원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나중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게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을 한다. 그래서 공고를 내요. 그러니까 3개의 컨소시엄이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하나 있었고요. 상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고 또 하나 무슨 증권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회사에게 공고문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키면 20점을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건 맞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맞는 건 인정을 하셔야지. 아니 의원님이 앞뒤를 자꾸 섞으니까 내가. 그래서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애초에 넣어서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들어가 있었고 이 성남의 뜰이라는 건 뭐냐면 성남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플러스 컨소시엄, 아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같이 만든 게 성남의 뜰 SPC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를 성남의 뜰에서 뭐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관여해서 넣었다 이런 식의 연결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맞잖아요. 아니 이 사업을 2015년에 이 시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가 끼게 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건 그거는 맞죠. 아니 그걸 이상하게 꼬는데. 자 그러면 이종용님께서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도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일어난 건 맞죠? 이렇게 물어보라는데요. 아니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죠. 근데 그거는 고발 사주 사건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사업을 성남시가 허가한 거 맞죠? 네. 맞죠? 맞죠. 그것까지만 맞는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이거는 사실 추석이 아니라 한번 해. 설날까지 지금 토론을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화천대유의 문제는 건너가자고요. 그런데 고발 사주는 사라지고 화천대유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추석 밥상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캠프가 결정적인 공헌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면 되게 이게 정파적으로 갈라져서 사실은 민주당은 고발 사주에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런 사안인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이 아무리 이 대장동을 얘기해도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방어해주면 이게 지배의제가 되질 않는데 이낙연 캠프가 경선에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고발 사주는 없어지고 지금 이 아무 문제가 없는 대장동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되게 예쁘시죠? 이거는요. 사실은 그때 대천 화유가 이 사업에 끼는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직무 대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정 과정부터 진행에 있어서 이재명 지금 후보 측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아니 근데 그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성남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건 아니건 이건 그냥 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하면 있는 건데 그래서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다. 그런데 사장이 비어 있었고 기획본부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까지 팩트죠. 근데요. 맞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자산관리회사를 끼우면 가점을 준다는 공지가 언제 떴나요? 처음에 떴어요. 처음에 들어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그러면 다른 컨소시엄들은 바보예요? 그게 왜 안 끼워요? 잠깐만요. 이게 총 1000점이었어요. 그런데 20점이었던 거예요. 1000점 중에 20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컨소시엄에 왜 안 했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처음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튼 화천대유가 계속 추석 밥상에서 떠돌아 다닐 것 같아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복잡한 사안을 좀 쉽게 명쾌하게 좀 해소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해명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돈이 이게 6천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김영남 의원님 해소하고 해명하라면서요. 아니 이거는 정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돈이에요. 사안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믿고 맡길 수사기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가장 한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 수사라고 해놓고 또 수사를 맡길 또 수사기관이 없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라도 해야 될 사안이죠. 아니 제가 사실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잠깐만요.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의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이거를
특검은 아예 하자고요. 이거를. 아니 근데 저는 고발사주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 윤석열 라인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두 개 다 하죠. 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가 정말 이상한 건 이 고발사주 의혹, 검찰의 총선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공수처 수사도 받겠다. 그렇게 수사 신속하게 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 국회로 좀 불러달라 윤석열 후보가. 막상 공수처가 그 다음날 신속하게 압색하고 수사하니까 야당 탄압이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수처와 검찰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도 언제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필 왜 담당 검사가 표창원 의원실 보좌관 출신을 거기다 앉혀놔갖고 그 이 사단을 만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왜 다음 문제예요? 아니 표창원 구성 자체가 문제인데. 아니 그 검사의 검사 문제 제기를 한 건 그 다음 날이고요. 공수처가 압색할 때부터 왜 야당 탄압하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추석인데 좀 살살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복된 추석 되세요. 김용남 의원님. 복 많이 받으세요. 최민희 의원님 복된 추석 되세요. 네, 메리 추석입니다. 네. 정치적 원의 시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